31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는 것은 3일천하라고 되어 있죠. 뭐 3일천하 그러면은 갑신정변이 되겠죠. 예. 1884년 12월에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계합파들이 당시 임오곤란 이후 이제 청해 압력으로 개화 정책이 지치되자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청과 연결이 돼 민씨 척족 세력을 척결하고 근대 개혁을 하고자 한 것이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기 뭐 우정국 개국 축하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의 요인들을 제거를 했었죠, 많이.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은 이제 그 1894년에 있었던 이제 뭐 1, 2차 갑오개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까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대 개혁인 것이죠. 신분제, 과거제 이런 것이 폐지되는 등 굉장히 그 탈바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부나로또 운동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 초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방학 중 농촌에 가서 이들을 이제 계몽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초에 우리 민족 스스로 대학을 수립해서 민족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죠. 1천만 원이 1원씩이라는 구호 속에서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밑줄근 의병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항일의병, 구한말 항일의병이 이제 3번 있었죠.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1895년에서 1896년 아간 파천 초까지 요 사이에 그 을미의병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역적들의 국모 민비 후일 명성황후로 추존되죠. 시하고 억지로 머리카락을 깎게 하니 단발령. 우리 정서에 안 맞죠. 네.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요. 유인석, 충북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송 이런 사람 등이 이제 유명하고요. 위정척사 운동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3단계가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자,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것인데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대표적인 사람은 홍주 쪽에서 민종시, 전북 태인 쪽에서 유명한 최익현, 그 다음에 경북 울진 평해 쪽에서 신돌석, 평민 출신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으로 인해서 생긴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자, 이때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13도 창의군이 이제 설립이 돼서 창설이 돼서 연합을 한 것이죠. 13대 의병들이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 1월. 그러나 지휘부의 어떤 혼선 무능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을미의병이니까 또 시기가 다 요 사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옳은 것은 이게 장수 숫자죠. 숫자기 어제현 장군을 중심으로 광성부를 지켜내자 미군과 싸운 이제 신미양요가 되겠죠. 1871년에 있었는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병인년에 있었어요. 1866년 병인양요 직전에 있었는데 미국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이제
우리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질 않자 행패를 부리다가 불태워졌었죠. 이거를 특집 삼아서 5년 뒤에 쳐들어온 것이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박해 그에 있었던 것이죠. 병인양요, 병인박해 제너럴 혐오로 사건. 예. 자, 이게 원인이 된 것이고 신미양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이전에 병인 양요까지 해서 프랑스와 싸움까지 해서 두 차례 양요를 물리치자 자신감을 얻고 전국에 척합이 서양 세력과는 통상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하겠다는 이 척합의가 바로 직후에 전국에 각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근 묘의 도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은 1868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는 것은 이번에 답사할 것은 뭐뭐 묘역입니다. 그는 이상설, 이위종 남은 사람은 바로 이준 열사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을사늑약의 그러한 부당함을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서 알리고자 고종이 특명을 받고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과 그러한 방해로 이제 언론에 이제 이슈는 됐지만 발언을 못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분해서 이준 열사는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설 이종은 또 이제 항일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에 있었죠.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손병희는 뭐 천도교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창시자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리더가 되죠. 여운형은 이제 조선 건국동맹 일제 말에 해방을 이제 예견하고 조직체를 갖추고 이것을 조선 건국주민으로 개편을 하고요. 해방 직후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주역으로서 항일투쟁의 아이콘이 되고 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여기가 국채보상기성회. 자, 여기 벌써 나와 있네요. 국채보상기성회. 나라가 진 빚이 국채. 이것을 갚기 위해서 자, 일제에 의해서 나라 빚이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게 됐는데 자, 의연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여자들은 비녀라든지 금가락지 이런 걸 팔고요. 남자들은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 언론들의 후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언론이 대한매일신보 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언론과 애국개몽단체의 지원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자, 이거는 1898년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이죠. 독립협회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런 운동의 일환이죠. 조선사람 조선권 바로 우리 것을 쓰자 물산 우리 것 물산 장려운동이죠. 자, 이거는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노비제 여전히 그 일제시대까지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어요. 이것을 없애자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인데 1923년 마산에서 이제 조선 형평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갔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밑줄근 만세 시위 운동의 영향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언론이 통제된 무단 통치 시기에 발행된 신문 중 지하신문 중 하나이다. 이 지하신문은 1919년 이 만세 시위 운동. 자, 만세 시위 운동 대표적인 게 1919년, 1926년
그다음에 1929년 세 개를 꼭 알아둬야죠. 3.1운동, 60만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3.1운동은 그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수립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60만세는 이제 그 좌와 우가 같이 결합을 한, 학생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합을 한 그러한 운동으로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후일 이제 신간의 창립으로 이어지죠.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학생들이 민족 운동의 주체가 되고, 예,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 보세요. 독립문이 건립이 되었다. 독립문이 건립된 것은, 자, 독립협회 아간 파천 이후 이 조선의 그 주권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것을 되찾고자 독립협회가 독립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4대의 상징이었던 영어문을 걸고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었죠. 예, 독립협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금으로 세웠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의 그러한 강령을 담은 그러한 헌법적 문서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토지주도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주도 사업을 191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은 미신고 토지를 조선 총독부가 싹쓸이해 가고 일본인들에게 싼 값으로 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에 해당하는 당체로 오는 것은, 박상진 열사 하면은 1910년대 두 개의 비밀 결사 형태의 항일운동 조직체가 있죠. 하나는 임병찬이 이끄는 독립의금부가 있고요. 이거는 고종의 밀망을 와서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죠. 예. 복벽주의고, 또 하나가 여기 나온 박상진 의사가 조직을 한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군자금 모집, 그리고 친일부 초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자금 등을 통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1915년에 결성이 되었었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단체이고요. 보안에는 최초의 애국개몽운동단체이죠. 황무지,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켰죠. 참의부는 1920년대에 만주 지역에 이제 독립군 조직이자 현지 교민을 이제 그 다스리는 그러한 조직체 3개가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이 있는데 압록강 맞은편 쪽에 있죠. 가장 남쪽에.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온 것은 우당 이회영이죠. 그 6형제가 있는데 이들은 명문가의 자손이고 또 대부호입니다. 이들은 근데 이 돈을 우리 민족운동의 독립기지로 준비 중이었던 서간도, 삼원보 쪽으로 신민의 회원 다른 들과 함께 집단 이주하여 조직체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날 재산으로 따지자면 한 6천억 정도의 그런 엄청난 돈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도 시키면서 군인을 양성하는 신흥강서, 신흥무관학계로 발전하게 되죠. 예, 우당 이회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채호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낭가 사상으로 유명하죠. 안중근은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을사조약의 원흉이죠. 척결한 사람이고요. 이동휘는 주로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입니다. 임시 대한민국 정부에도 참여를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그런 궁성 쪽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자,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를 흔히 우리는 중일 전쟁 이후를 우리는 민족 말살기로 합니다. 우리 민족을,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적인 요소를, 천황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국민정신 총동원, 그러니까 총동원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순한 이러한 의식적인 것 플러스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1938년에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수탈을 하게 되죠. 자, 하나씩 보세요. 태영, 매질을 하는 헌병경찰. 이건 이제 3.1운동 이전인 1910년대죠.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관리. 이게 1910년에 공포가 돼서 1920년에 폐지가 되는데, 우리 민족이 기업을 설립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인데, 황국 신밀히 서사. 황국, 천황이 있는 나라에 신하된 백성으로서의 맹세문을 암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것이죠. 또 알아둔 것이 뭐 신사참배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일제와 최대의 소작쟁입니다. 1923년에 있었는데, 전북 신안에 있는 이제 암태도에서 지주 문제철 횡포에 대해서 1년 동안 투쟁을 한 그런 결과물을 남겼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0번 밑줄근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아까 항일 시위운동 대표적인 거 있으실 때 1919년에 3.1운동, 1926년에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1929년에 나주와 광주, 광주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나올 게 뻔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시위이고요. 학생들이 완전히 전선에 나간 것이죠. 여기에 당시 우리 최대의 그 정치단체 신간회가 이 운동을 더욱 부채질하게 해서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순종 인산일 장례식 때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항일 시위를 일으킨 것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학생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조인트를 했었죠. 사회주의 쪽은 밝혀지면 학생 쪽은 계속 추진했고요. 통감부의 탄압을 실패했다. 이때는 한일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 시절이죠.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것은 이제 국채보상운동 같은 게 있죠. 1907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1923년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고 진로를 모색해서 모든 해외에 있는 항일 운동가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열었죠. 창조파, 개조파의 분열과 많은 인사들이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 배경은 뭐냐? 임시정부가 초기에 이제 움직일 수 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연락망 조직이 있어요. 연통제라는 것이죠. 이 조직망이 발각이 되고, 이제 뭐든지 이제 돈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항일운동에 가장 많은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 미주족 쪽에 우리 교민들일 것인 성금인데, 이것을 뭐 이승만 이 뭐 전용을 하고, 또 이제 그 국제연맹에 또 국제연맹이 우리 민족을 위임 통치해달라, 위임 통치 청원 뭐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돼서 탄핵하고 뭐 등등등등 탄핵, 물론 국민대표회의 2년 후에 탄핵이 당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 잘 안 돼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 등이
바로 원인이 된 것이죠. 국민대표회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